여기는 사실 왜곡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왜곡해버리거나 자료 데이터 자체를 아니면 접근 방법을 그냥 달리해버리거나 해석을 달리해버리거나 그런데 왜곡 중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실 언론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신들한테 필요한 것만 갖다 쓰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아, 해야 되는 이야기 안 하고. 네. 네. 아니 근데 두 분 왜 음색이 이렇게 좋으세요? 의원님 지금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 테니까 저랑 통화하시면서. 아니 음색 괜찮습니까? 우리 수산 진행자뿐만 아니라 네. 박영식 평론가께서 진짜 음색이 좋으신데.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저런 조사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체포되고 나니까 탄핵당하고 체포되고 나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줄고 국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여론조사 자체는 이제 저렇게 나온 건데 네. 요거를 쭉 봤더니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표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진보, 보수, 중도 어느 정도 응답을 했는지를 저희가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MBS 보면은 지금 진보가 257, 중도가 327, 보수가 344. 진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저게 보통 50명 정도 차이가 나도 1000명 샘플에서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크게 벌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심지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별 그 응답층의 차이가 대략적으로는 한 90명을 넘어. 예. 지금 보니까 70명이요. 예, 꽤 차이가 크거든요. 90명이네. 거의 90명이 넘어가요. 87명이네.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과다 표집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여가지고 그 MBS 여론조사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오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조사 기법이나 방법이나 뭐 어떤 질문의 어떤 문제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이런 기관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아까 우리 그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과다 표집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보수 진보층의 뭐랄까 뭐 체감적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기사를 민주당이 탄핵하고 체포까지 했는데 민심 왜 이러냐? 이거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나올 필요 없는데. 아니, 다 잘하시는 아니 무슨 말씀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 기반으로 예, 저희가 기반으로 지금 제가 돌아가는 아니 그리고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할 때는 자신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저런 이념 성향별로 보니까 저런 이 보수의 과잉 표집이 있다. 사실은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링의 생명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명 혹은 유권자만 따지면 3,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3,500만 명을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10,000명을 뽑든 어떻게 해서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하면 그 전체 의견이 이 대표가 되는 게 핵심인데 저렇게 과잉 표집이 나면 아무래도 저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근데 저 이제 교차 분석을 조금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보 쪽은 민주당 지지율이 확 높아요. 네. 보수 쪽은 국힘 지지율이 확 높아요. 네. 그거 어쩌겠어요? 당연히 국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표집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숫자 자체가. 저거를 여론조사 업체가 엉터리여서 그랬을까? 저 조사 자체가 엉터리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아까 박영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저런 걸 언론이 저런 조사 방법에서 비롯할 수 있는 혹은 표집의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네. 그걸 알려줘야지 독자들이 정확하게 할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저런 표집이 났을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구성돼 있을까? 노거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대개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 나온 걸 다 해보면 대개 보수적인 투표를 하는 분들이 한
41% 정도. 네. 지난 한 37년간 거를 쭉 해보면요. 네. 그리고 이 진보적인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를 하는 쪽이 한 44% 정도 나와서 대략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번 대선은 3% 포인트 정도의 이 승부처가 거기에 달려 있을 거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0.73% 포인트였잖아요, 차이가. 이번에는 상당히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그리고 이번 탄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진보 지향의 그런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에서 조금 더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 보수가 저렇게 과표집이 돼 있으니까 과잉 표집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힘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저렇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과정을 여기서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민심 왜곡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떼기 한 건데. 저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엉터리 저기 NBS 조사를 하는 그 주체들은 한국갤럽을 비롯해서 이 조사 업체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뢰가 가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표집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표집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여론평판연구소나 그거 좀 그다음에 거기는 좀 엄청난 함정이 있죠. 이런 거 이거 그 보니까 이거 잠깐만 설명 그러면 해드릴게요. 예.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론평판연구소에서 지난번에도 질문으로 장난질했잖아요. 여론조사하면서. 이번에는 지역으로 장난질을 했어요. 네, 심지어 고성국 TV에서 여론평판연구소에 그게, 윤석열 지지율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실제로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중간쯤에 조사 지역 여러분 전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전국으로 해놓고 실제로 조사한 곳은 빨간색 네모 박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저기에만 조사를 한 겁니다. 저기에서만. 저 사람들은요 누가 고발해서 처벌해야 돼요. 저거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저건 허위 사실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만약에 광주 전남북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전 80 몇 프로 나와요. 민주당이 이를테면. 민주당 조사를 광주 아니 그냥 똑같은 저런 조사를 하면. 해도 정당 그렇죠. 지지율에서 그래서 저런 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처벌 대상이야. 처벌할 수 형사처벌 있습니까? 대상이에요. 당연히요. 허위사실 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사 지역을 조사 전국으로 안 지역을 해놨으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렇게 하든지 저 전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너무 의도적이고. 자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제목에는 저런 거 다 빼고 또 의도적으로 이제 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민주당 국힘이 훨씬 민주당보다 높아 이렇게 딱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그대로 받아 쓰는 데가 은근히 있더라고. 여기가 많아요. 윤석열 저건 뭐 많아요. 저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지지가 52%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 사실만 윤석열 지지 52% 나왔다만 하고 조사 과정, 샘플링, 대상 이런 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처라는 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있으면 이거 정식으로 등록된 조사고 절차상 아무 문제 없는 조사네. 근데 여기서 진짜 52가 나왔어. 야 그러면 요즘 민주당이 똥볼 차고 있는 게 맞구나. 민주당 저렇게 혼자 막 독자 드라이브 달려가다 보니까 여론의 역풍을 맞았군. 역시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근데 부울경한테만 돌렸는데 윤석열 52%면 잘 안 나온 안 거지. 나온 거 아니야?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드네. 그리고 잘 안 나온 거예요.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면 네. 여기 조사가 저도 이거 조사 방법의 비율을 봤는데 보통 요즘에 우리 ARS 돌리면 대부분 다 무선 많이 넣어요. 무선을 95%가량 넣거든요. 네. 유선을 아주 조금 넣는다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영남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령층을 노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기 지금 유선 전화 비율이 20%예요. 20%꽤 많은 거죠, 그러면? 많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ARS는 95%를 무선으로 넣고요. 나머지를 유선으로 넣는데 여기는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림수가 있다. 영남에서도 주로 집에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응답층을 골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약간 이거 전문가신데? 명태균 씨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때 너무 다 익숙한데? 지적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 그죠? 그랬어. 근데 그 시스템 비슷하게 조금 진행을 한 것 같고. 예, 선수들이 보기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장난을 그 명태균식 장난의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조사를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ARS가 아닌 경우든 ARS든 뭐 특히 ARS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해 나가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표집이 아니면 샘플이 아니면 표본이 아니면 중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자기 지지층을 갖다가 전화번호 그러니까 샘플링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아닌 척하고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아마 이번은 그런 환경들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랬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전화 대기시키는 거예요. 전화 대기. 아니 정광훈이 그 전문가잖아요. 김문수가 대통령 되겠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 저 전화를 돌리면 그리고 이제 작업이 시작됐겠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대기시키는 거예요. 저게 응답률이 뭐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ARS 같은 경우는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5%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이 ARS 조사는 안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유명한 그 미국 여론학회나 세계 여론학회 이런 게 있거든요. AAPOR 뭐 WAPOR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표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표성을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ARS 사용을 안 해요. 안 해. 크게 뭐 사람들이 관심 뭐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제 의미 되게 있게 이게 보지 우리나라에서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 응. 이거를 사용을 안 한다고 아예 그 협회나 이런 데서 이 속해 있는 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돌리니까. 예. 응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응답률이 이렇게 막 1% 2% 이렇게 떨어지면 대표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요 이걸. 근데 이런 걸 돌려가지고 빨리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그 제대로 된 언론사들은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통제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거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 톡으로 그 미국의 ASR이라고 미국 선거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전영일 소장이라고 있어요. 이 센터에 이 연구소 센터에 그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제가 내일 모레 한번 하도 이런 장난을 치니까 정치 여론조사하고 언론 보도에 관한 국회 토론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이분이 이제 와서 발제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뭐 조사 전문가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실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는 사실이야. 그런데 자신들이 밝혔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내가 이를테면 주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비윤리적인 여론조사. 진짜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건 진짜 혼을 세게 내야 돼요.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 뭐 같은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언론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이 해석 자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첫 번째는 가능하면 신뢰할 수 없는 조사는 쓰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면. 근데 조선일보가 그래서 보통 자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야 우리가 우리 언론사의 이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했다. 방법론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해서 자기 걸 내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다른 데서 한 걸 갖다가 쓰면서 긁어다가 쓰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안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갖다 주는 거 이건 지적 사기죠.